주산전화 가치 있는 일을 찾읍시다. 안녕하세요. 주식강사 유튜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 BAC 결국에는 가치 있게 대량 거래량 터져야 되는 데서 제가 뭐 술을 끄는 것도 어떤 술은 가치 있는 일이 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날 잃어버릴 게 너무 많죠. 시간 뺏기지, 몸 버리지, 근데 잠깐 술 먹을 때는 기분 좋습니다. 잠깐 술 먹을 땐 기분 좋은데 다음날에 괴롭죠, 보면. 그런 부분. 그래서 뭐 나이 먹으니까 형들아 이 수치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뭐 술을 지금 같아서는 좀 끊고 싶고요. 하지만 너무 좀 재미없으니까 1년에 한 딱 6번만 먹자, 뭐 5번만 술 먹자, 뭐 그런 뭐 1년 지난 다음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3월 18일 넘어가면 3개월 동안 술을 한 모금도 안 됐지, 보면. 그런 부분. 이것도 나름대로의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BAC도 자부심 있어야지 이제 정말 폭풍 랠리 한번 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가능하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투자에서 이게 받쳐주고 있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놈의 그 러시아 푸틴애가 좀 제대로 이제는 그만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 국제 회사채 디폴트 가능성, 이건 뭐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러시아에서 익스포저가 존재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점이 된다. 해서 국제결제은행에 의해서 러시아 익스포저가 큰 금융기관은 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에 집중되어 있는, 요걸 다 막아버려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럽은행 전반적으로 자본 적석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대부분 은행들이 러시아의 익스포저가 영업자산 대비 작은 규모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은 RBI도 러시아의 사업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12.1, 12.5 수준의 CET1의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2021년 유럽 중앙은행 ECB에 요구하는 10.6%를 상회하나 러시아를 향한 금융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현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신용평가의 3사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이 CCC- 그래서 B로 강등했었던, 그래서 러시아 채권은 국채 3,808억 원 달러, 회사채가 4,278억 달러, 그래서 루브라 채권을 제외한 외화 채권은 2,691억 달러로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자 지급, 그래서 3월 16일 1억 2천만 달러로 상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와줄 수 있겠죠, 보면. 그렇게 해서 다시 좋아지는 순간들은 또 온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들아 결국에는 좀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이 얘기한 일관성이 유지하는 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투자 전략이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뭐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일관성에 대한 부분,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이런 어떤 점, 일관성. 그래서 뭐 결국에는 투자 신념을 끝까지 버티고 가는 거, 이런 게 또 항상 중요하겠고,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지금 가라앉았습니다. 보면 물론 더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가라앉았고요. 그리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거는 가격에 거품이 끼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특히 월스트리트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면 그렇죠, 보면. 그래서 한국 BAC에 대한 부분, 정말 어떤 레전드의 모습이 정말 세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또 나와준다. 해서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의 하락선에서 이런 어떤 바닥선의 모습으로 양손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지금 30만 명이 또 넘었고요. 굉장히 지금 뭐 보면 38만 명 넘었네 보면. 600만 명을 넘은, 요 정도에서는 뭐 방역을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 보면. 뭐 어찌 됐거나 실패한 느낌도 또 있긴 하죠. 그래서 영국의 확진자도 밖에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자가격리 규정 한 달 일찍 폐기될 수도 있는. 그래서 영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규정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뭐 감기같이 한다는 거죠. 감기같이. 이런 점. 근데 또 몰라요. 이러다가 또 보면 치명률 높은 거 나오면 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 방역 규제를 모두 없앨 셈이고, 그래서 전순영이 하원 연설에서 코로나19 확진 시 자가격리 규정이 예정보다 한 달 일찍 폐기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21일 발표된 영국 정부의 코로나와 함께 살기로 한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준. 그래서 현재 데이터 추세를 보면 확진 시 자가격리를 포함해 나머지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한 달 일찍 끝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이런 점은 익사이팅하죠. 그래서 앞서 총리는 지난달 19일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경고, 대형 행사장의 백신 패스 등 담은 플랜 B, 이런 부분에 방침을 하면서 3월 말에 확진자 자가 격리를 폐기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점, 이런 부분. 근데 또 몰라요. 이런 부분에 또 확진자 또 많이 나오면 굉장히 어떤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 세계 증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이제 이제는 이제 좀 적당히 이제 빠져야 되는데, 이제 이 힘든 일들을 다 극복하면 또 금방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부분 14일 18일 국내 증시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새 정부 출시될 때는 형들아 정책 기대감도 있고 이제 좀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휴전 협상 가능성. 야, 이제 좀 전쟁 준비 그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의 채무 상환 불이행 리스크의 어떤 요 부분은 좀 터질 수 있는, 채무 상환 불이행 이런 어떤 리스크는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L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밴드가 2650선, 2800선을 전망하는 이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수 트레이딩에서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별 업종과 종목 관점에서 기회 요인이 존재한다면서 기존 정부와 정책 기조가 달라진 분야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런 점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선별적 복지 정책과 민간 주도의 부동산 정책,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한 탄소 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그래서 유통과 의료, 관광, 내수 소비주와 건설과 건자재, 원전, 유틸리티 업종의 단기적인 정책 기대감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점을 또 말해주고 있죠. 보면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월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의 대한 부분, 주봉에 대한 부분. 자, 결국에는 14,500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누르는 모습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포커스가 많이 나올 수 있겠고.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요. 일봉에 대한 부분, 침체권과 침체권의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올려주는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락선에서 결국에는 바닥선에서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패턴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또 나와주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하단선에서 다시 올려주는, 여기서 더 올려줄 수 있지 보면. 그렇게 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지지라인과 지지라인선, 자 보면 상단선과 상단선 돌파와 돌파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돌파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주는 그런 부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과 주봉에 대한 부분, 다시 일봉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슈팅 랠리가 좀 나와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다시 한번 강한 슈팅 랠리 이런 부분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자 아래 카페에서 좀 확인하시고요. 쭉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